지난 시간에 이어 플레이어의 내부와 글래스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글래스를 단축키 H로 사라지게 하고 안에 있는 카세트 플레이어 부분에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슬래시 노컬 뷰 카세트 모양을 살펴봅니다. Shift 플러스 S 월드 오리진 선택 Shift 플러스 A 메쉬 플레인을 선택합니다. 파일 선택 이미지가 있는 메쉬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미지를 메쉬 플레인 형태로 불러 올 때 사용하면 됩니다. 다시 글로벌 뷰 R 플러스 X 90으로 회전 R 플러스 Y 90으로 회전 위치를 맞춥니다. Alt 플러스 H로 글래스를 불러오고 쉐이딩 창으로 돌아갑니다. 글래스 머티리얼에서 투명도를 높여주는 알파 값을 조절합니다. 주로 프린서플드 BSDF 쉐이더를 통해 모델의 각 부분에 색상을 넣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모델링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 뷰로 바꾸고 메뉴 드롭다운 클릭 매트 캡을 선택 메탈 각 페인트 머티리얼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기 좋습니다. 이런 주름진 부분을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뒷부분도 그렇네요. 일단 베벨에 문제가 없는지 모디파이어를 체크해 보고요. 베벨 효과를 꺼보겠습니다. 베벨을 꺼보니 주름이 사라졌네요. 베벨을 다시 켜고 와이어 프레임 표시를 켜고 보죠. 간단하게 베벨 모디파이어를 제거해도 되지만 그러면 선이 너무 날카로워지겠죠? 베벨을 다시 켜고 살펴보겠습니다. 마우스 중간 스크롤로 줌인을 하는데 딱딱 끊기고 부드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뻑뻑하게 줌인, 줌아웃이 안 될 때는 프리퍼런스에 가서 내비게이션 탭에서 뎁스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줌인, 줌아웃이 부드러워집니다. 베벨을 1 정도로 줄이고 베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다시 에디트 모드, 전체 선택, 단축키 M, 머지 바이 디스턴스로 중복된 버텍스가 없나 확인해 봅니다. 겹친 버텍스는 없습니다. 스크린 캐스트 키를 깜빡했네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 베벨을 체크해 봐도 여전히 주름이 있네요. 베벨 세그먼트를 3으로 변경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Add 모디파이어를 누르고 웨이트 노멀을 추가합니다. 표면이 매끈해졌습니다. 웨이트 노멀의 순서를 바꿔봅니다. 베벨 밑에 놓으면 됩니다. 모디파이어는 아래부터 위로 적용됩니다. 웨이트 노멀을 베벨 밑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넘버 패드 슬래시 밖으로 나옵니다. 오른쪽 부분도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 봅니다.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넘버 패드 슬래시 글로벌 뷰로 돌아옵니다. 유리 부분에 노이즈가 있네요. 평평하게 펴야 합니다. 로컬 뷰 모드 여기도 웨이트 노멀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글래스도 평평하게 펴졌습니다. 넘버 패드 슬래시 글로벌 뷰로 전환합니다. 다른 부분도 왜곡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오버레이 모드에서 페이스 오리엔테이션 부분을 활성화시킵니다. 글래스 부분에 노멀이 뒤집혀져 있습니다. Shift 플러스 N으로 노멀을 뒤집습니다. 노멀에 문제가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UV 얼래핑은 3D 오브젝트를 2D로
평평하게 펼치는 작업입니다. 3D 오브젝트를 2D로 펼쳐 그 위에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텍스처를 입힙니다. 옷을 만들 때 평면 조각을 모아 붙여 입체감 있는 옷을 만들죠. 펼쳐질 때 잘라지는 부분을 심이라 부릅니다. 심을 이용해 2D로 만드는 것을 UV 언랩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 바로 UV 에디팅 탭입니다. 오른쪽 뷰포트 창에는 메인 바디가 에딧 모드 상태로 변해 있고, 좌측에는 UV 에디터 창이 생성되고 UV 레이아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살펴보면 3D 오브젝트가 2D로 펼쳐져 있지만 찌그러지고 부분들이 겹쳐져 보입니다. 이제 3D 오브젝트를 제대로 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쉐이딩 탭으로 돌아가서 Shift 플러스 A 이미지 텍스처 선택, 이미지 텍스처의 컬러를 프린서플드 BSDF의 컬러에 연결하면 아무런 정보도 없는 블랙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New를 클릭하고 이름을 그리드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티드 타입을 UV 그리드로 바꿉니다. New 이미지 클릭. 좌측 뷰포트에서 그리드 텍스처가 입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리드 텍스처가 비교적 균일하게 입혀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UV 에디팅 탭으로 들어가서 에디트 모드에서 해당 오브젝트 위에 단축키 L을 누르면 연결된 부분이 선택됩니다. 왼쪽 상단 싱크 셀렉터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보면 오른쪽 3D 오브젝트가 2D로 펼쳐져 나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 오브젝트 위에 역시 단축키 L을 누르면 연결된 부분이 추가로 선택되고 선택된 두 영역이 펼쳐진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펼쳐진 영역에 왜곡이 있어 보이고 UV 레이아웃 상에서 겹쳐 보입니다. 다시 쉐이딩 탭으로 돌아가서 텍스처가 입혀진 상태를 확인해 보면 정사각형의 그리드가 살짝 늘어나 있거나 텍스처 그리드가 어긋난 부분도 있네요. 여기도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그리드가 정사각형이 되어야 왜곡이 없습니다. 다시 UV 에디팅 탭으로 돌아가 오브젝트가 겹치지 않고 스트레칭도 없도록 펴보겠습니다. 슬러시 탭을 누르고 로컬 뷰 모드 단축키 U를 누르면 팝업 메뉴가 뜹니다. 메뉴에는 얼랩, 스마트 UV의 프로젝트, 큐브, 실린더 프로젝션, 프로젝트 프롬 뷰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다시 단축키 U를 누르고 맨 위에 있는 얼랩을 누르겠습니다. 얼랩을 누르면 3D 오브젝트가 펼쳐집니다. 얼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보입니다. 두 개의 아일랜드 중 하나를 풀지 못해서 얼랩이 실패했음을 알리고 심이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심 기억하시죠? 심이 없는 상태에서 얼랩을 하면 이렇듯 제대로 펴지지 않고 텍스처도 왜곡되어 표현됩니다. 심은 어디에 넣을까요? 심은 주로 안 보이는 바닥 부분, 벽등으로 가려진 뒷부분, 각도가 급하게 꺾이는 부분에 만들어줍니다. 카메라의 경우 보이지 않는 뒷부분이 해당됩니다. 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Alt 플러스 A로 선택 해제, 셀렉트 메뉴로 들어가 샤프 에지를 선택합니다. 샤프 에지는 오브젝트에서 날카롭게 꺾인 선만 골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셀렉트 샤프 에지 옵션이 30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네요. 샤프 에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U 선택된 부분에 심을 넣겠습니다. Alt 플러스 A로 선택 취소, 붉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심입니다. 전체 선택, 단축키 U, 언랩을 선택하겠습니다. 왼쪽 UV 레이아웃을 보면 평평하게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만든 그리드 텍스처를 불러오면 3D 오브젝트에 그리드 텍스처가 매치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S를 누르고 사이즈를 줄이거나 키우면 텍스처의 크기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곡 없이 잘 펴져 있는 걸 확인하려면 오버레이에서 UV 스트레치를 활성화해 봅니다. 파란색이면 왜곡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텍스처 왜곡이 생겼을 때 왼쪽 UV 에디터 창에 색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드 텍스처 패턴이 정사각형으로 보입니다. 정면 선 주변에 그리드 텍스처가 어긋나 있습니다. 두 개의 엣지를 선택. 단축키 U 그리고 클리어 심으로 제거해 줍니다. 다시 전체 선택. 다시 언랩해 보겠습니다. 심이 없어지면서 끊어진 부분도 사라졌습니다. 측면, 뒷면, 그리고 정면 모두 정사각형으로 펴졌습니다. 윗면에도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몇 개의 심을 제거하고 다시 언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일하게 UV 그리드가 잘 입혀진 것 같습니다. 단축키 A, 다시 전체 선택. 상단 UV 메뉴에서 에버리지 아일랜드 스케일을 선택하고 펫 아일랜드를 선택합니다. 이때 마진은 0.001로 해둡니다. 팩합니다. 오브젝트의 여러 요소들이 2D 화면에 골고루 분포되었습니다. 각각 아일랜드의 간격이 0.001로 설정되었습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다시 넘버 패드 슬래시. 오른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언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를 수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메인 바디를 선택. 넘버 패드 슬래시. 에디트 모드. 메인 바디에 붙어있는 조그만 핀을 분리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모드 3번 뒷면 선택. 단축키 X 그리고 페이스를 선택해서 지워줍니다. 오브젝트에 커서를 놓고 단축키 L을 입력.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셀렉트 링크드가 심으로 설정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 심으로 구분된 부분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노멀 모드로 바꿔줍니다. 다시 L을 누르면 전체가 선택됩니다. 단축키 P를 누르고 셀렉션을 선택합니다. 오브젝트가 분리됐습니다. 분리된 오브젝트의 이름은 메인바디 001 슬래시 넘버패드. 이 오브젝트의 심을 만들어보고 언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선택 A. 단축키 U를 누르고 심을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심이 사라졌습니다. 2번 엣지 선택 모드. 아래쪽 엣지를 선택합니다. 그 전에 오브젝트에 문제가 있어 이를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텍스처도 찌그러져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솔리드 모드에 들어보니 이미 매트캡 모드네요. 앞서 말했듯 이 모드라면 오브젝트의 표면에 문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멀 웨이트를 꺼줍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작은 물체이기 때문에 노멀 웨이트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멀 웨이트를 삭제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선과 에지 루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메뉴의 원도 선택합니다. 심을 만들어줍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심이 잘 보이지 않네요. 이럴 땐 매트캡에서 베이직 다크를 선택하면 심이 잘 보입니다. 전체를 선택하고 언랩을 해줍니다.
머티리얼 프리뷰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드 텍스처가 잘 입혀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와이어프레임 표시가 켜져 있었네요. 다시 에디트 모드. 커서를 위에 올려놓고 L을 누르면 연결된 부분이 선택됩니다. 말려있는 부분을 바르게 펴보겠습니다. N키를 누르면 오른쪽 사이드에서 메뉴바가 나오고 UV 스퀘어스를 선택합니다. UV 스퀘어스는 찌그러진 UV를 사각형으로 펴주는 애드온입니다. UV 스퀘어스를 검색해보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애드온은 압축 파일 형태입니다. 에디트 메뉴를 클릭, 프리퍼런스를 선택, 다음엔 애드온 선택, 오른쪽 상단에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하고 인스톨 프롬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다운로드 받았던 위치로 가서 압축 파일 형태의 애드온을 선택, 설치하면 됩니다. UV 스퀘어스 애드온 선택 상태에서 UV 영역을 선택하고 애드온을 사용해 왜곡되어 있는 UV 그리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 to Axis를 누릅니다. Keep UV and Edit Mesh in Sync를 비활성화라는 리포트가 나옵니다. 끈 상태로 단축키 L을 눌러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적용, 직사각형으로 펴졌습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조정해 봅니다. 조금 왜곡되어 있지만 작은 오브젝트라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V 스퀘어스 애드온만 기억해 주세요. 다시 전체 선택. 이제 여러 개로 쪼개진 UV 아일랜드의 크기를 실제 3D 모델의 표면적 비율에 맞춰 균일하게 재조정해 보겠습니다. UV 메뉴로 가서 에버리지 아일랜드 스케일을 선택합니다. 스케일이 재조정됐습니다. 다시 UV 메뉴로 가서 팩 아일랜드를 선택합니다. 팩 아일랜드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UV 아일랜드들을 지정된 UV 타일 안에 가장 효율적인 크기와 간격으로 정렬하는 기능입니다. 아일랜드 사이의 간격을 0.002로 맞추겠습니다. UV 타일 안에 정렬되었습니다. 다시 넘버패드 슬래시 글로벌 뷰로 전환. 측면 부분을 언랩핑 해보겠습니다. 넘버패드 슬래시 에디트 모드. 셀렉트 샤프. 단축키 U, 마크 심. 다시 에디트 모드. 거의 모든 부분에 심이 들어갔습니다. 언랩을 해보겠습니다. 평평하게 언랩이 된 것 같습니다. 쉐이딩 탭으로 들어가 Shift 플러스 A, 이미지 텍스처, 그리드 텍스처를 불러옵니다. 정사각형으로 균일하게 텍스처가 입혀진 것 같습니다. 어긋난 부분이 있네요.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살펴보면 표면의 엣지 부분에서 텍스처가 어긋나 있습니다. UV 에디팅 탭으로 들어가 표면의 엣지에 들어간 심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U, 클리어 심. 다시 UV 언랩. 어긋난 심들을 모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언랩. 경계선이 없이 잘 펴진 것 같습니다. 메인 바디에 비해 사각형의 크기가 좀 작습니다. 양쪽을 모두 균일하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기를 줄여보며 맞춰보겠습니다.
배경에 그리드를 불러와서 맞춰볼 수도 있습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두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 탭을 누르고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면 두 오브젝트의 언랩한 UV 맵이 한 타일에 들어옵니다. 단축키 A로 전체를 선택하고 에버리지 아일랜드를 적용하면 두 오브젝트에 균일하게 텍스처가 입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팩 아일랜드를 적용하면 앞서 만들었던 그리드 텍스처의 가로 세로 1024 픽셀 사이즈 안에 두 오브젝트의 UV 맵이 밀도 있게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 덮개의 부분을 언랩하겠습니다. 우선 메쉬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맥캡을 바꾸고 표면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보이지 않는 뒷면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모드, 엑스레이 모드, 박스 셀렉트, 안쪽 페이스를 선택, 단축키 X, 페이스를 지워줍니다. 다시 월드 뷰 모드, 다시 에디트 모드, 왼쪽에 있는 UV 에디트 창에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로컬 뷰, 셀렉트 샤프 에지, 샤프니스를 90도로 해보겠습니다. 마크싱, 거의 모든 엣지가 선택되어 있네요. 그래도 언랩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잘게 쪼개져 있네요. 그리드 텍스처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실행 취소. 솔리드 뷰에서 맥캡을 베이직 다크로 바꿔줍니다. 바깥쪽 라인을 선택합니다. Shift 플러스 Alt, 오른쪽 마우스 클릭으로 외곽선을 선택합니다. 모서리 부분도 선택해줍니다. 선택된 부분에 마크심을 해줍니다. 언랩, 비교적 평평하게 펴졌지만 그리드가 다른 오브젝트에 비해 너무 촘촘하네요. 그리드 크기를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글로벌 뷰, 3개의 오브젝트를 동시 선택, 에딧 모드, 전체 선택, 왼쪽 UV 에디트 창에서 상단 UV 메뉴 선택, 에버리지 아일랜드 스케일을 선택합니다. 에버리지 아일랜드 스케일을 적용하면 오브젝트의 상대적인 크기를 계산해서 텍스처 밀도를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팩 아일랜드를 적용하면 하나의 UV 타일에 겹침 없이 배치할 수 있습니다. 버튼도 언랩핑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브젝트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베벨 효과를 준 지오메트리가 오버래핑 되어 있네요. 일단 와이어 프레임 모드를 켜보겠습니다. 베벨 효과가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오버래핑으로 모델이 깨질 수 있습니다. 베벨 모디파이어를 체크해보면 알 수 있죠. 이럴 경우 지오메트리에서 마이터 아우터를 아크로 바꿔보기도 하고 하드 노말스를 체크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버래핑을 막아주는 클램프 오버래핑을 체크해봅니다.
약간의 아티팩시가 있네요. 베벨의 어마운트를 조정해 보아도 변화가 없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들어가 살펴보면 작은 부분이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모드를 꺼주고 로컬 뷰 모드. 이제 언랩을 해보겠습니다. 에디트 모드. 역시 보이지 않는 뒷면을 제거합니다. 솔리드 모드에서 다시 매트캡. 심이 잘 보이게 변경하겠습니다. 앞면 엣지들을 선택, 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엣지 선택 영역을 확인하는데 엑스레이 모드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마크 심. 측면에도 심을 넣겠습니다. 내 귀퉁이에 엣지 선택. 마크 심. 뒷부분도 Alt 플러스 마우스 좌클릭. 마크 심. 전체 선택 언랩. 잘 펴진 것 같습니다. 머티리얼 프리뷰 모드. 작은 버튼에 비해 그리드 텍스처의 밀도가 높네요. 에버리지 아일랜드 스케일 적용. 상대적인 텍스처 크기를 조정하면 됩니다. 일단 언랩한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 에디트 모드. 에버리지 아일랜드 스케일. 다시 팩 아일랜드. 크기가 비슷해졌습니다. 측면에 있는 단추 선택. 로컬 뷰. 역시 베벨이 오버클램프되어 지오메트리가 겹쳐져 있네요. 클램프 오버래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에 이상이 없는지 솔리드 모드에서 맥캡을 이용하겠습니다. 클램프 오버랩을 끄고 베벨 어마운트를 0.0005로 줄이겠습니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역시 보이지 않는 뒷면을 삭제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에지 루프로 전체 선택. 마크 심. 앞면 엣지 라인도 선택. 마크 심. 맥캡을 바꿔 심을 확인해 봅니다. 엑스레이 모드도 활성화해 봅니다. 측면 라인도 선택. 마크 심. 전체 선택. 언랩. 잘 펴진 것 같습니다. 텍스처의 상대적 크기만 조정하면 될 듯합니다. 아래쪽 슬라이더의 경우 두 개의 오브젝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만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된 작업이니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리진을 오브젝트의 중앙에 위치시킵니다. Alt 플러스 D로 복사, Y축으로 오브젝트를 이동시킵니다. 뒷면 배터리 홀더, 쉐이딩 탭, 이미지 텍스처에서 그리드 선택 연결, 다시 UV 에디팅 탭, 로컬 뷰, 정면 뷰, 전체 선택. 이번엔 마크 심 없이 프로젝트 프롬 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소그래픽 뷰에서 프로젝트 프롬 뷰로 언랩을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팩 선택. 솔리드 뷰 맥캠 모드로 들어갑니다. 베벨 값이 커서 지오메트리가 겹쳐져 있습니다. 클램프 오버랩 모드를 켭니다.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적용합니다. 베벨 모디파이어를 잠시 꺼두고 뒷면에 보이지 않는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 지워줍니다. 뒷면 엣지를 선택하고 측면의 엣지도 선택합니다. 마크 심 전체 선택, 언랩. 정면은 잘 펴진 것 같습니다. 측면이 왜곡되어 있네요. 이럴 경우 좌측 오소그래픽 뷰로 가서 해당 페이스를 선택, 프로젝트 프롬 뷰로 UV 매핑을 합니다. 왜곡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프로젝트 프롬 뷰로 UV 매핑을 해줍니다. 전체 선택, 에버리지 아일랜드 스케일 적용. 팩 아일랜드. 균일하게 텍스처가 입혀졌습니다. 위쪽 버튼을 언랩핑 하겠습니다. 셀렉트 메뉴에서 샤프 엣지 선택, 마크 싱, 언랩. 모서리에 심을 추가하겠습니다. 내 귀퉁이를 선택하고 마크 싱, 전체 선택, 다시 언랩. 균일하게 퍼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단 이어폰 잭이 들어갈 자리를 언랩하겠습니다. 이미 두 부분에 심이 있네요. Alt 플러스 좌클릭으로 심을 연장하겠습니다. 전체 선택, 언랩. 왼쪽 UV 에디터 창에서 완전히 언랩되지 않은 반원이 있네요. 이렇게 왼쪽 UV 에디터 창을 보면서 새로운 심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안쪽 선도 선택, 심을 만들고 밑면도 선택, 심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전체 선택, 언랩. 구부러진 메쉬를 펴는 것도 깔끔한 UV 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단축키 N을 누르면 오른쪽 사이드바가 열리고 UV 스케일 애드온 탭을 선택합니다. 좌상단의 싱크 옵션을 해제합니다. 단축키 L을 눌러 링크된 부분을 선택합니다. 스냅 투 엑시스 버튼을 누릅니다. 굽어있는 UV 맵이 펴졌고 오브젝트 윗부분에 그리드 텍스처가 잘 펴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홈을 제거하고 에딧 모드로 들어가 원을 선택합니다. Shift 플러스 S, 커서 투 셀렉티드를 선택합니다. 커서가 원 중앙으로 이동했고 Alt 플러스 D로 오브젝트를 복제, 셀렉션 투 커서를 선택합니다. 복제된 오브젝트가 커서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부분을 마지막으로 언랩해 보겠습니다. 넘버패드 슬래시, 에디트 모드, 뒷면과 모서리 부분을 선택, 마크싱을 해줍니다.
언랩. 전체 선택. 에디트 모드로 전환. 에버리지 아일랜드 스케일 적용. 팩 아일랜드도 적용합니다. 모든 UV 맵이 타일 안에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펼쳐진 UV 맵을 이용 보다 사실적인 텍스처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